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저 딸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저 딸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백만장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은 그녀조차 믿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엄마가 여기 없으면 슬퍼하실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클라라의 기억 속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노란 택시를 몰고 서울의 혼잡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위를 올려다보던 그 크고 묽기 어린 눈동자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특별히 만든 알록달록한 파스타 목걸이를 꼭 쥐고 있던 작은 손가락들, 곱슬머리에서 풍기던 딸기향, 아동용 샴푸 냄새. 엄마 금방 돌아올게. 내 사랑.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여기 있을게.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밀린 월세, 퇴거 통지서, 택시 할부금, 딸의 지독한 기침약. 1월에도 딸아이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어주고 싶다면 자정 전에 집에 갈 방법은 없었다. 클라라는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지금은 울 여유가 없었다. 앱에는 144성 500원이 찍혀 있었는데 그날 밤 벌어야 할 금액인 350,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교통체증은 매번 운행을 더디게 만들었고 모든 빨간불은 작은 고문과도 같았다. 신호등이 바뀌자 그녀는 택시를 가속했고 장식된 상점들과 선물 꾸러미를 든 행복한 가족들을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대도시의 빛 공해 사이로 첫 별들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다. 어딘가에서 그녀의 4살 딸은 김 여사님께 엄마가 언제 오는지 100번쯤 묻고 있을 터였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아실까요? 소피아가 지난주에 했던 순진한 질문이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클라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산타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대답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약속, 딸에게 사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은 일주일 동안 몇 길을 걸으며 아낀 돈으로 수공예품, 시장에서 산 작은 헝겊 인형뿐이었다. 택시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완전히 불을 밝힌 강남대로의 정체 속에서 다시 멈춰섰다. 라디오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초콜릿 없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클라라는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렸고 오래된 한국 가요가 나오는 라디오에 멈췄다. 앱이 진동하며 근처 운행을 알렸다. 그녀는 즉시 수락하고 백미러를 조정하고 심호흡을 하며 승객들이 기대하는 전문적인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긍정적인 평가를 잃을 여유가 없었다. 별 하나가 줄어들면 운행이 줄고 돈이 줄고 소피아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어줄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테헤란로 지역의 고급 상업 건물 앞에 주차했다.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풍채와 옷차림으로 보아 클라라는 그가 서비스에 만족하면 좋은 팁을 줄 수 있는 종류의 고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택시가 멈추는 것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끊고 차량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뒷좌석에 타면서 값비싼 향수의 은은한 향기를 풍기자 클라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백미러를 잠시 보며 말했다. 헤어디로 모실까요? 시그니엘 서울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앱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침에 급한 화장으로도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깊은 다크서클을 보여주었다. 12월 24일 저녁 7시 18분. 아침 7시부터 거리에서 일한 피로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뒷좌석에서 그 남자는 대부분의 임원들처럼 즉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도시를 구경했다. 클라라는 대시보드의 사진 액자를 조정했다. 그곳에서 소피아의 웃는 얼굴이 기대를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것이었다. 그때는 아직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다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항상 일하시나요? 승객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그 질문은 클라라를 놀라게 했다.
보통 승객들은 자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기능 외에는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내 손님 이맘때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하는 진짜 이유를 모두 숨기고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택시는 올림픽대로의 혼잡한 교통 체증 속을 천천히 나아갔다. 가족들이 인도를 지나갔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소피아는 아마도 모든 소리의 문을 바라보며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예쁜 사진이네요. 남자가 대시보드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달인가요? 클라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보통 승객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피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네, 제 딸 소피아예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잠시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데일 4살이 되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더 자세히 보았다. 산타 할아버지를 많이 기다리겠네요. 아니다. 그 질문은 클라라에게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핸들을 꽉 쥐었다. 네, 아주 많이 기다려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해요. 클라라가 차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택시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도시는 온통 움직이는 듯했다. 모두가 집으로, 가족에게로, 저녁 식탁으로, 트리 밑에 선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만 빼고 모두가. 그리고 지금은 딸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잠시 후 남자가 물었다. 클라라는 재빨리 백미러를 보았고 승객의 눈과 마주쳤다. 거기에는 악이나 판단이 없었고 그저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진심 어린 호기심뿐이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났을 때 엄마가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해 줄 거죠? 소피아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고 클라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승객의 질문은 그날 밤 그녀의 고통의 핵심을 찔렀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저 딸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억누르기도 전에 말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즉시 솔직함을 후회했다. 승객들은 택시 운전사의 문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더욱. 그는 그저 예의상 이동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잡담을 하는 것일 터였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덧붙이며 강남대로로 우회전하는 동안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뒷좌석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소피아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런데 왜 같이 있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마치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듯했다. 클라라는 망설였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인가? 아마도 피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날의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혹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을 나누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 때문이었을까?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하며 앞도로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는 미혼모예요. 청구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녀는 밀린 월세도, 퇴거 통지서도, 비싼 약값도, 소피아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은 버터 바른 빵 한 조각만 먹었던 밤들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낯선 사람과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백미러로 보니 그 남자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민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오히려 배려 같은 것이었다. 전 남편은 도와주지 않나요?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냥 사라졌어요. 클라라는 자신의 솔직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대답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상관도 없어요. 제 딸만 중요할 뿐이에요. 고집스러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승객이 눈치채지 못했기를 바라며 재빨리 닦아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고 클라라는 그 틈을 이용해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감정을 잃을 여유가 없었다. 이제 그녀가 몰랐던 것은 뒷좌석의 남자가 평범한 임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41세의 이현우는 국내 최대 기술 기업 중 한 곳의 소유주였다. 그 노란 택시는 그날 밤 그저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비즈니스 잡지와 사교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여자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가 기대했던 만남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조용한 존엄성, 딸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고통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오늘 얼마나 더 일할 계획이신가요? 이현우가 손목시계를 보며 물었다. 클라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에 대답했다. 필요한 만큼요, 손님. 아마 자정 넘어서까지요. 이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깜빡이고 가족들이 지나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온통 퍼져 있었지만 딸이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엄마가 탄 저 택시 안에는 예외였다. 택시는 시그니엘, 서울의 웅장한 입구 앞에 멈춰섰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푸른빛으로 빛나는 반달 모양의 구조물은 주변의 평범한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클라라는 택시 미터를 멈추고 요금을 알리기 위해 돌아섰다. 15,000원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자세로 돌아와 말했다. 이현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기 전에 대시보드의 사진 액자를 다시 한번 보았다. 따님은요? 그는 잠시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나요? 그 질문은 클라라를 당황하게 했다. 왜 낯선 사람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 재수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주에 편지를 썼어요. 말하는 인형이랑 이야기책을 부탁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아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판단 없이 그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클라라는 침을 삼켰다. 그녀가 겨우 살 수 있었던 헝겊 인형은 예뻤지만 소피아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토록 원했던 말하는 인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운형을 받을 거예요. 그녀는 딸의 꿈의 인형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생략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예산이 빠듯할 때도 항상 나타나죠. 이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결정을 내리는 듯했다. 그는 요금을 건네는 대신 지갑을 넣고 휴대폰을 꺼냈다. 자정 넘어서까지 일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가 물었다. 그의 손가락이 기기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내 손님, 클라라가 대답했다. 대화의 방향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에도 수작을 걸려던 승객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현우가 휴대폰에서 눈을 들며 말했다.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재빨리 덧붙였다. 특별 운행에 50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클라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0만 원은 그녀가 한 달 내내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이었다. 어떤 종류의 운행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역력했다. 자정 전에 몇 군데를 들러야 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 후에는 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딸과 함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유혹적이었지만 서울 거리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은 클라에게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에 대해 조심하도록 가르쳤다. 정확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직접 마주보며 물었다. 먼저 제 아파트로 데려다 주셔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 늦게까지 문을 열어둘 만한 상점 몇 군데를 들르고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의 집으로 저를 데려다 주셔서 따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클라라는 핏줄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맹렬한 보호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이미 안전벨트에 손을 올렸다. 요금 계산하시고 택시에서 내려주세요. 이현우는 그 반응에 진심으로 놀란 듯했다. 아니, 잠깐만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는 진정시키는 제스처로 손을 들며 말했다.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건 없어요. 클라라가 말을 잘랐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제가 누군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을 제 딸 근처에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500만 원 때문도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에요. 이현우는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깨닫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에이펙스 디지털의 CEO입니다. 저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저는 그는 망설였다.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크리스마스를 보낼 가족이 없고 당신의 상황에 감동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백만장자 CEO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범한 택시를 탔다는 걸 제가 믿으라는 건가요? 이현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제안했다. 가끔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운전기사가 있는 차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끌어요.
클라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났다. 이현우 41세, 에이펙스 디지털의 창립자이자 CEO, 국내 최대 기술 기업 중 한 곳. 여러 장의 사진은 그녀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바로 그 남자를 보여주었다. 왜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시작했다. 왜 제 상황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이현우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의 어머니도 미혼모셨고 저를 부양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가 많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눈은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숨겨진 조건 없이, 그저 친절의 제스처랄까요? 당신과 따님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망설였다. 모성애적인 보호 본능이 재정적 필요와 그날 밤 딸과 함께 있고 싶은 절박한 소망과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이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먼저 선물을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전화해서 누군가를 데려갈 것이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과 그녀만 아는 암호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제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그가 제안한 예방책들은 그녀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어려움은 클라라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을 의심하도록 가르쳤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왜 저에게요? 왜 오늘이죠? 이현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크리스마스 정신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 한다고 할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보답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몇 장의 지폐를 내밀었다. 여기 100만 원을 미리 드립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밤에 모든 일을 마치면 받으실 겁니다. 따님을 만나게 해줄지 말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과는 상관없이요. 클라라는 돈을 바라보았다. 밀린 청구서, 미납된 월세, 퇴거 통지서의 무게를 느꼈다. 그 돈으로 가장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피아에게 괜찮은 선물도 사줄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정 전에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 대해 아파트로 가는 동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제안하며 택시를 움직였다.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피곤한 눈을 밝히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클라라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운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택시는 호텔을 떠나 이제 조금 덜 혼잡한 도시의 교통 속으로 다시 들어섰다. 아파트는 어디에 있으세요? 그녀가 백미러를 조정하며 물었다. 청담동 설릉로입니다. 이현우가 대답했다. 아시나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였고 이는 그의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가끔 백미러로 그 남자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백만장자 CEO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그의 몸짓에는 오만함이 없었다. 그의 말에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쓸쓸한 고요함과 이제 보니 자신만의 외로움을 담고 있는 눈빛뿐이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3년이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소피아 아빠가 떠난 후에 아이를 돌보면서 유연한 근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전에는 건설회사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어요.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삶을 떠올리며 말했다. 적당한 급여의 건강보험, 성장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임신했을 때 그녀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였다. 엄마가 되면서, 특히 미혼모가 되면서 경력 기회를 잃는 여성들, 에이펙스 디지털은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현우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유연 근무 시간 연장 육아휴직. 클라라는 무표정하게 웃었다. 거기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겠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이력서에 3년 공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지는 의문이네요. 이현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고려하는 듯했다. 택시는 선릉로로 접어들었고 그곳에는 호화로운 건물들이 솟아 있었으며 모두 크리스마스 조명과 우아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현대적인 외관과 흠잡을 데 없는 경비실을 갖춘 지정된 주소 건물 앞에 주차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이현우가 부탁했다. 10분 안에 돌아올게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경비원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한 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혼자 남겨지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김 여사님께 전화했다. 소피아는 어때요? 노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잘 있어요, 아가씨? 이웃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씨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언제 오냐고 20번쯤 물어봤어요. 클라라는 가슴이 아팠다. 아이에게 예정보다 일찍 집에 갈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가씨? 김 여사님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역력했다. 어쩌면요. 클라라가 이현우가 들어간 건물을 보며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작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11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현우가 큰 쇼핑백 2개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이제 정장 대신 짙은 청바지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도우러 달려왔지만 그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거절하고 택시로 향했다. 클라라는 그 변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정장을 입지 않으니 그는 덜 위협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이현우는 쇼핑백들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으로 돌아왔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클라라가 차시동을 걸며 물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이요. 그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연휴 마감 전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택시는 장식된 거리들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이제 교통체증이 덜했다. 작은 솜덩어리들이 상점 진열창에 눈을 흉내내고 있었다. 서울의 따뜻한 12월 밤에는 아이러니한 풍경이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클라라가 그를 더 잘 보기 위해 백미러를 조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더 편안해 보였다. 따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아침 아이가 깨어날 때 그 얼굴을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클라라는 감격으로 목이 메었다. 3년간의 택시 운전 생활은 그녀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무조건적인 친절에 회의적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현우가 말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믿고 싶게 만드는 쓸쓸한 진심이 아이가 말하는 인형을 부탁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쇼핑몰 장난감 가게 진열창에서 봤어요. 제 월세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그 밖에 무엇을 좋아할까요? 무엇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클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재정적 한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게 두었다. 아이는 이야기책을 정말 좋아해요. 항상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만 자기 이름이 적힌 자기 책을 갖는 것을 꿈꿔요.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항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아이, 아마 어떤 만화 주인공처럼 공주 드레스를 갖고 싶다고 말해요. 이현우는 마치 모든 단어가 귀중한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지시인 것처럼 귀에 깊게 들었다. 당신은요? 그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물었다.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그녀를 예상치 못하게 했다. 자신을 위한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몇 년 아마 소피아가 태어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뀐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죄요?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선물은 필요 없어요. 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군요. 이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무언가,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클라라는 택시를 쇼핑몰 쪽으로 몰면서 생각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더 좋은 아파트, 재정적 안정? 대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의 잊혔던 소망에서 나왔다. 책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요.
몇 년 전 소피아가 태어나기 전에 시립도서관에서 읽기 시작했지만 결코 끝내지 못했어요. 항상 제 소유의 책을 갖고 싶었어요.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까지 이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책이요. 그가 대답이 마음에 든 듯 되풀이했다. 훌륭한 선택이네요.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강렬하게 빛났다. 클라라는 주 출입구에 택시를 주차했지만 엔진을 끄기도 전에 이현우가 검은색 카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제 법인 카드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저와 함께 들어가서 소피아의 선물을 골라주세요. 그녀의 취향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클라라는 카드를 마치 외계 물체처럼 바라보았다.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우가 명확히 했다. 올바른 선물을 고르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클라라는 그것이 평범한 요청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카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제대로 주차할게요. 그녀는 비상등을 켜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쇼핑몰은 마감 시간 전에 선물을 찾는 막바지 쇼핑객들로 여전히 비교적 붐볐다. 클라라는 이현우 옆을 걷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택시 운전사 유니폼, 검은 바지와 노란색 폴로 셔츠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일반적인 방문객들의 우아한 옷차림과 대조를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현우가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채고 말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그가 옳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두가 자신의 쇼핑으로 너무 바빠서 평소 서식지를 벗어난 택시 운전사를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난감 가게였다. 클라라는 인형 코너로 곧장 걸어가 소피아가 부탁했던 바로 그것을 찾았다. 않으면 자장가를 부르는 곱슬머리 갈색 인형. 그녀는 마치 크리스탈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이현우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카트에 넣으세요. 그가 쇼핑 카트를 들며 격려했다. 그리고 다른 옵션도 찾아봐요. 모든 아이는 크리스마스에 하나 이상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클라라는 망설였다. 아이가 너무 버릇없어지는 건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현우가 안심시켰다. 실용적인 것 몇 가지,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들은 가게의 통로를 지나갔고 클라라는 소피아를 기쁘게 할 만한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알록달록한 표지의 이야기책 세트, 아이가 자라서 되고 싶다고 말했던 직업인 작은 의사 키트, 숲속 동물 퍼즐, 만화 공주를 연상시키는 반짝이는 파란 드레스, 그리고 낡아서 솔기가 찢어지고 있던 오래된 배낭을 대체할 새 배낭. 카트에 넣는 모든 물건에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동시에 낯선 죄책감으로 두근거렸다. 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에 줄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일부는 소피아가 유지하기 불가능한 기준에 익숙해질까 봐 두려워했다.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가볍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드러났다. 이현우는 그녀의 불안감을 알아차렸다. 선물 중 일부는 산타 할아버지 것이 아니라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안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가족 친구처럼요. 클라라는 그 제안을 가족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 설명은 2시간도 채 안 된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적절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소피아의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다. 작은 선물 더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후 클라라는 단말기의 총액을 보지 않으려 했고 그들은 쇼핑몰의 서점으로 향했다. 이현우는 즉시 기념판 100년의 고독, 하드커버 한 권을 집어들었다. 건 당신 거예요. 그가 간단히 말하며 책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클라라는 사파가 그려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너무나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오랫동안 제쳐두었던 무언가를 상징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의 관심사와 즐거움을 위한 시간.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누구나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우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특히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는 어머니들은요. 그들은 한국 예시학이 사파판을 포함하여 몇 권의 아동 도서를 더 샀다. 서점을 나오자 이현우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상점들이 닫기 전에 아직 1시간이 남았네요. 그가 말했다. 한 군데 더 들를까요? 클라라는 이미 들고 있는 쇼핑백들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절 더 살 수 있죠? 이미 충분하고도 넘쳐요. 이현우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위한 것,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한 특별한 것. 그녀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여성 의류 매장으로 안내했다. 클라라는 우아한 옷들과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가격들 사이에서 더욱 어색함을 느꼈다. 저는 안 돼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현우가 다시 그녀를 끊었다. 드레스 한 벌만요. 그가 말했다. 그달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것, 한 해 중 가장 특별한 밤에 당신이 특별함을 느끼게 해줄 만한 것.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연민이나 비하가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친절함이 클라라를 굴복시켰다. 점원이 다가왔고 이현우는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한 드레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점원은 택시 운전사 유니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클라라를 평가했다. 완벽하게 어울릴 만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그들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클라라는 세 벌의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첫 무도회에 가는 10대 소녀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드레스, 단순하지만 우아한 짙은 빨간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거울 속 자신을 본 그녀의 눈이 빛났다. 소피아의 엄마나 승객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택시 운전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탈의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이현우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분명히 감탄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일종의 완벽하네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점원이 드레스를 포장하는 동안 클라라는 이현우가 액세서리 코너에서 은밀하게 금색 스카프와 작은 보석 상자를 고르는 것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구매품에 추가했다. 그들은 쇼핑백을 가득 들고 쇼핑몰을 나왔다. 서울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도시의 빛 공해를 뚫고 빛나는 몇몇 고집스러운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택시 안에서 이현우는 모든 구매품을 트렁크에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몇 시예요? 클라라가 갑자기 시간에 대해 걱정하며 물었다. 거의 10시 30분입니다. 이현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요? 그녀가 물었다.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흥분과 뒤섞인 호기심.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미소로 평범한 아파트를 소피아의 꿈에 걸맞는 크리스마스 풍경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가 트렁크를 닫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도록요. 택시는 이제 훨씬 더 한산해진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운전하는 동안 클라라는 김 여사님께 예정보다 일찍 집에 갈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 다시 전화했다. 소피아는 어때요? 그녀가 딸을 생각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아기 천사처럼 자고 있어요. 노인이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깨어 있으려고 애썼는데 불쌍하게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클라라는 잠과 싸우며 신화 속 방문객을 기다리기로 결심한 딸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친구 한 명을 데려가요. 그녀는 망설이며 백미러로 이현우를 보았다. 그는 대화를 듣지 않는 척했다. 그분이 소피아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몇 가지 일을 도와줄 거예요. 전화 저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종류의 친구요? 김 여사님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역력했다. 믿을 만한 친구예요.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대답했다. 김 여사님, 제가 언젠가 소피아의 수호천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 생각에 그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몇 달 전 그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에 대한 언급은 노인을 안심시킨 듯했다. 알겠어요. 그녀는 다른 목소리 톤으로 말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클라라는 전화를 끊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백만장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택시에 타서 그녀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영화의 줄거리 같았다. 특히 송파동의 미혼모 택시 운전사의 삶에서는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다. 괜찮으세요? 이현우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현우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흐릿하게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 그는 마치 그 단어들을 시험하는 듯 되풀이했다. 제 직책과 순자산을 알기 때문에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클라라를 놀라게 하는 슬픔이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가 안심시켰다. 자연스러운 추측이죠. 하지만 잡지 기사나 위키백과 페이지에는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잠시 멈춰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세 군데 다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가 일하던 가족 중 한 곳에서 늦게까지 남아달라고 부탁했고 후한 보너스를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었고 다음 해 제 학용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라는 무의식적으로 택시 속도를 줄이며 주에 깊게 들었다. 저는 김 여사님처럼 나이 드신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자정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서 지쳐 잠들어 계셨고 여전히 전날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는 슈퍼마켓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무선 조종 자동차였는데 그날 밤 일해서 받은 보너스로 어머니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이현우는 다시 한번 멈췄다. 기억의 감동으로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시 다른 일을 하러 나가기 전까지 비록 몇 시간이라도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보았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목이 메었다. 그 이야기는 아프도록 익숙했다.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따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현우가 계속했다. 제 한이 무언가가 그저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밤을 제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택시는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섰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클라라는 말없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현우도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듯 보였다. 그래서 당신이 제가 왜 이러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제 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고 클라라는 부드럽게 가속하며 송파동 방향으로 향했다. 10분 후 그녀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작은 4층 건물 앞에 주차했다. 여기에요. 그녀는 그 장소의 소박함에 약간 부끄러워하며 알렸다. 이현우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쇼핑백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1층 아파트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회색 머리에 친절한 얼굴을 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김 여사님, 이분은 이현우 씨예요. 그녀가 소개했다. 아현우 씨, 이분은 김 여사님이에요. 제가 일하고 소피아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현우는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클라라 씨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요. 김 여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인성을 빠르게 판단할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의 주의 깊은 눈으로 그를 살폈다. 좋은 분 같네요. 그녀는 마침내 공식적인 승인을 내리는 듯 선언했다. 소피아는 아가씨네 아파트에서 자고 있어요. 아가씨가 항상 강조하듯이 자기 전에 양치질도 잘 시켰어요. 클라라는 이렇게 사려 깊은 이웃을 만난 것에 100만 번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 여사님. 여사님 없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노인이 감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손녀딸 같아요. 자, 어서 가요. 자정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모든 쇼핑백을 들고 그들은 클라라의 꼭대기층 아파트까지 3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긴장하며 이현우에게 돌아섰다. 아주 소박해요. 그녀가 경고했다. 당신이 익숙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클라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작은 투룸 아파트가 드러났다. 직접 만든 장식들로 꾸며진 아주 작은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가 부엌으로도 쓰이는 것일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펼쳐진 소파 침대에서 소피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곱슬머리는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무언가 멋진 꿈을 꾸는 듯한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현우는 존경심을 담아 아파트를 관찰했다. 희생과 사랑을 말해주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컬러 자석으로 냉장고에 조심스럽게 붙여진 소피아의 그림들, 벽에 액자에 담긴 아이의 여러 나이대 사진들, 플라스틱 작은 책상과 재활용 용기에 정리된 학용품으로 꾸며진 임시학습 공간. 집이네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진정한 집. 클라라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선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클라라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몇 가지 물건들을 서류 가방에서 꺼냈다. 알록달록한 포장지, 리본, 태그, 그리고 심지어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능숙하게 배치하여 기존 장식을 보완했다. 그들은 조용히 협력하며 선물들을 포장하고 예술적으로 배치했다. 가끔 소피아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물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작은 아파트는 클라라가 항상 딸에게 주고 싶었던 마법을 얻으며 조금씩 더 변해갔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며 속삭였다. 내일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클라라는 너무 감격하여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마쳤을 때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소피아가 도서관 이야기책에서 보던 것과 같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장면이었다. 알록달록한 선물들, 조심스럽게 포장된 것들,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작은 초콜릿과 사탕이 담긴 양말까지 걸려 있었다. 이현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까지 15분 남았다. 새 드레스로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클라라는 잠든 딸을 보며 망설였다. 아이가 깨어났는데 제가 여기 없으면 어쩌죠? 제가 지켜볼게요. 그가 약속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부르겠습니다. 잠시 더 망설인 후 클라라는 드레스가 든 쇼핑백을 들고 작은 화장실로 향했다. 10분 후 그녀가 나왔을 때 그 변화는 놀라웠다. 짙은 빨간색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보통 실용적인 택시 운전사 유니폼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머리를 단순하지만 우아한 쪽머리로 묶었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립스틱을 발랐다. 이현우는 진심 어린 감탄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우세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클라라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파 침대에서의 움직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소피아가 움직이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딸에게 다가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이의 작은 눈이 천천히 뜨였고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엄마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다. 엄마!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내 사랑. 클라라가 감격으로 목이 메어 대답했다. 엄마 여기 있어. 소피아는 눈을 비비며 앉았고 그 다음 드레스를 발견했다. 엄마 공주님 같아요.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감탄으로 소리쳤다.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피아는 그녀 너머를 보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이현우를 발견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불안감에 그 다음에는 트리 주위에 놓인 선물들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녀는 알록달록한 선물 꾸러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빨간 옷 안 입은 산타 할아버지예요? 클라라는 딸의 반응에 안도하며 웃었다. 이현우도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니야, 아가야. 이분은 이현우 아저씨야. 이분은 클라라는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을 도와주러 온 특별한 친구분이셔. 이현우는 정중한 거리를 두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안녕, 소피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엄마가 너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단다. 아이는 어린아이들의 겁없는 호기심으로 잠시 그를 살폈다. 아저씨 산타 할아버지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이현우는 이야기에 동참하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고 할까? 오늘 밤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네, 모든 선물이 도착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소피아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그녀는 부엌벽에 시계를 보았다. 엄마 벌써 크리스마스야? 이제 선물 열어봐도 돼? 클라라도 시계를 보았다. 11시 58분. 거의 다 됐어, 내 사랑. 딱 2분만 더.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일어섰다. 선물들이 너무 가까이 가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럽게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대부분은? 흥? 클라라가 이현우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대답했다. 몇 개는 엄마 것도 있어.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마법의 신호처럼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사랑. 클라라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소피아가 흥분으로 거의 떨면서 대답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친구 아저씨. 이현우는 웃었다. 아이의 솔직함에 진심으로 매료된 듯했다. 이 부타멘투두 아시사테. 메리 크리스마스 소피아. 그가 대답하며 평생을 기다려온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 깊은 감동을 숨긴 미소로 모녀를 바라보았다. 소피아가 선물을 열 때의 기쁨은 전염성이 강했다. 포장된 꾸러미 하나하나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토록 원했던 말하는 인형은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안았을 때 클랄에게 말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현우는 부엌 의자에 앉아 약간 떨어져 있었다. 평온한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끔 카메라를 들어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을 포착했다. 소피아가 잠옷 위에 공주 드레스를 입어보는 모습, 클라라가 딸이 퍼즐을 맞추는 것을 돕는 모습, 이야기책을 발견하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안아주는 모습. 엄마 봐, 여기에 내 이름이 있어. 소피아가 소리쳤다. 이현우가 몰래 호기심 많은 눈과 용감한 마음을 가진 소피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은 책의 첫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정말이네 내 사랑. 클라라가 이현우에게 감사하는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초기 흥분이 가라앉은 후 소피아는 여전히 잠옷을 입고 공주 드레스로 덮인 채 이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고마워요 산타 할아버지 친구 아저씨. 그녀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말했다. 이게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이현우는 아이의 순진한 진심에 진정으로 감동받아 미소 지었다. 네가 좋아하니 정말 기쁘구나 소피아. 너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이야. 아이는 고개를 기울여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살폈다. 아저씨 우리랑 크리스마스 보낼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 질문은 이현우와 클라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레스시아. 벌써 크리스마스잖아.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너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지. 소피아는 회피적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프렌치 토스트랑 파네토네 먹으면서 하루 종일요. 엄마가 조금밖에 안 샀지만 우리 나눌 수 있어요. 클라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가 계획했던 소박한 저녁 식사, 동네 빵집에서 산 프렌치 토스트 몇 조각과 할인된 작은 파네토네는 이현우 같은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다. 소피아 이현우 아저씨는 아마 오늘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방문할 중요한 분들이 계실 거야. 놀랍게도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없습니다. 그가 무장해제시키는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서울에는 가족이 없고 제 친구들은 모두 오늘 각자의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아저씨 여기 있어도 돼요. 그녀는 문제가 해결된 듯 선언했다. 아마무지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클라라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한편으로는 이현우의 관대함을 너무 남용한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익히 알고 있는 외로움이 느껴졌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현우 씨가 원하신다면 머물러도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축하는 소박하지만 진심입니다. 이현우는 그 초대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듯했다. 영광입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냥 이현우라고 불러주세요. 씨라고 부르시면 제 아버지 같아서요. 클라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협상 결과에 만족한 소피아는 말하는 인형으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지만 아이는 그 순간에 마법에 힘입어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쉽게 잠들지 않을 거예요. 클라라가 딸을 보며 말했다. 흥분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을 거예요.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퍼즐을 맞추며 인형과 마치 진짜 친구처럼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밤에는 잠들기가 불가능했죠. 클라라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시계를 보고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오늘 손님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미안한 듯 말했다. 커피와 이 프렌치 토스트 말고는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현우는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왔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아파트에 백만장자 CEO가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불편했다. 실은 택시에 뭔가 놓고 온 것 같아요. 그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문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몰두하여 퍼즐을 맞추고 있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가끔 인형에게 조각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현우는 5분 후에 돌아왔다. 클라라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축하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가 대답하며 쇼핑백에서 스파클링 와인 1병, 고급 초콜릿, 신선한 과일, 그리고 클라라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식당 중 하나라고 알아본 곳에서 가져온 여러 용기의 음식을 꺼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현우가 부드럽게 그녀를 끊었다. 제발 제가 기여하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환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거의 텅 빈 냉장고가 그 자리에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물러섰다. 그들은 함께 그동안 그녀가 모아온 엉뚱한 접시, 컬렉션의 음식을 차려놓았다. 어색해 보이기보다는 평범한 접시에 담긴 고급 식사는 특별한 매력을 지녔다. 마치 그들의 세계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만남을 상징하는 듯했다. 소피아는 달콤한 것들과 과일, 특히 비싸서 좀처럼 살 수 없었던 딸기에 감탄했다. 엄마 예쁜 테이블 만들 수 있어요? 슈퍼마켓에서 보는 잡지처럼요. 순진한 질문은 클라라가 좀처럼 제공할 수 없었던 그런 작은 평범함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이현우의 도움으로 그들은 작은 아파트 중앙에 축제 분위기의 테이블을 차렸다. 동네에 잦은 정전 시 비상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초를 사용했다. 소피아가 잠옷 위에 공주 드레스를 입은 채 임시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흥미로운 그림을 그렸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택시 운전사, 캐주얼한 옷차림의 CEO, 그리고 그들의 너무나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빛나는 소녀, 그리고 우리 건배할까요? 소피아가 포도주스 잔을 들고 물었다. 영화에서처럼요. 클라라와 이현우는 재미있다는 듯 눈빛을 교환하며 스파클링 와인 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요? 이현우가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작은 입에는 집중의 주름이 잡혔다. 만남을 위해요. 그녀가 마침내 선언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만남에 대한 거라고요. 만남을 위해. 서현우가 동의하며 자신의 잔을 클라라의 잔에 그리고 소피아의 잔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소피아는 학교 이야기와 이현우가 산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그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아이를 웃게 만드는 창의적인 이야기들로 대답했다. 임원들과 산타 할아버지가 가끔 전 세계 선물 배송 물류에 대한 중요한 회의에서 만나는 상상의 세계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이현우가 4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거만함이나 조급함 없이 아주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고위 임원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자녀 있으세요? 그녀가 대화 중 잠시 멈췄을 때 물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즈가 아니요, 결혼한 적 없습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는 그 직접적인 대답 뒤에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요? 소피아가 아이들 특유의 솔직함으로 물었다. 소피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클라라가 부드럽게 나무랐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야. 이현우는 개의치 않는 듯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안심시켰다. 딱 정당한 질문이죠. 그는 소피아에게 몸을 돌렸다.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세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이해를 위해 단순화되었지만 그 대답은 클라라가 놓치지 않은 쓸쓸함을 담고 있었다. 그 남자에게는 성공한 임원이라는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강하게 대조되는 취약성이 있었다. 소피아는 대답에 만족하여 먹고 있던 딸기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 이현우는 그 순간을 이용해 화제를 바꾸었다. 클라라 씨는 항상 택시 운전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자신의 열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아니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임신했을 때 야간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졸업까지 1년 남았었죠. 엄마는 아주 똑똑해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다. 계산기보다 암산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현우는 아이에게 미소 지은 후 클라라에게 몸을 돌렸다. 왜 다시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클라라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 돈, 주로 시간 때문이죠. 미혼모로서 일하고 소피아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다 채워져요. 공부까지 추가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현우는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시간과 돈이 장애물이 아니라면요? 그 질문은 먼 가능성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클라라는 잠시 동안 딸의 필요를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는 대안적인 현실을 상상하게 자신을 허락했다. 학업을 마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항상 물류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도시에서 경로를 계산하면서요. 그 말은 이현우에게서 미소를 끌어냈지만 그의 눈은 그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피아는 깊이 하품했고 밤의 아드레날린은 마침내 피로에 자리를 내주었다. 누군가 잠잘 준비가 된 것 같네. 클라라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졸리지 않아요. 소피아가 눈을 비비며 항의했다. 아웃사, 엄마랑 이현우 아저씨랑 깨어있고 싶어요. 클라라는 이현우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새 책들 중에서 이야기 하나 읽어줄까? 그가 제안했다. 자기 전에 딱 하나만. 그 제안은 소피아에게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한국 예시야기 책 중 하나를 골랐다. 클라라는 딸이 공주 드레스를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왔고 이현우는 부엌의 작은 어수선함을 조용히 정리했다. 소피아와 함께 돌아왔을 때 클라라는 이현우가 소파 침대에 앉아 무릎에 책을 펼쳐놓은 것을 발견했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그의 옆에 몸을 기댔고 클라라를 끌어당겨 함께 앉게 했다. 이현우 아저씨가 읽어주세요. 애가 부탁했다. 엄마가 사람은 각자 다르게 읽는다고 했어요. 영광이죠. 그가 대답하며 소피아가 고른 이야기 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한국 예시야기를 펼쳤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보통 회의실을 지휘하고 수백만 원짜리 계약을 협상하는데 사용되던 목소리였지만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음색을 조절하고 각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적절한 순간에 극적인 멈춤을 주어 소피아를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시켰다. 클라라는 매혹된 듯 지켜보았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새벽,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특이한 장면에 감탄했다. 딸은 그녀와 몇 시간 만에 훨씬 덜 낯선 사람이 된 낯선 남자 사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였다.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소피아는 잠이 들었다. 머리는 이현우의 팔에 기대어 있었고 새 인형은 가슴에 단단히 안겨 있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클라라는 베개를 정리하고 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들을 정말 잘 다루시네요. 그녀가 소피아를 재우기 위해 물러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현우는 미소 지으며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호기심 많고 질문이 가득했죠. 그들은 작은 부엌으로 이동했다. 소피아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지평선 위로 크리스마스, 아침에 첫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의 첫 햇살이 아파트의 소박한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다. 클라라는 신선한 커피를 준비했고 이현우는 부엌 창문으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다. 마치 몇 시간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서로를 알아온 듯했다.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되셨나요? 클라라가 마침내 물었다. 미혼모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부터 국내 최대 기업 중 한 곳의 CEO까지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커피 2잔을 내놓으며 말했다. 이현우는 잔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그녀의 손가락에 스쳤다. 쉽지 않았죠. 그가 뜨거운 커피를 불며 동의했다.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3가지 다른 일을 했고 밤에는 4시간씩 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하지만 운도 좋았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저를 믿어준 사람들, 제가 잡을 줄 알았던 기회들. 어머니는요? 클라라가 물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성공을 보셨나요? 이현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부분적으로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가 이륙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최고의 치료와 편안한 집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정말 죄송해요. 클라라가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다. 무엇이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지 아세요? 이현우가 계속했다. 소피아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제가 마침내 어머니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고 그분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수년 동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일요일 밤에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그저 저의 존재만을 원하셨죠. 소피아를 깨우지 않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한 고백은 깊은 후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클라라는 그제야 그날 밤의 관대함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했다. 직업적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혼자 계시는군요. 그녀가 결론지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도 있고 사업 파트너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티와 축하 행사 초대도 수십 통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모호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들은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클라라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성공한 사업가의 대중적 이미지 너머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외로움을 지닌 남자를 보았다. 어젯밤까지는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피아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하지만 때로는 기쁨과 짐을 모두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현우가 그녀의 눈과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클라라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했는지에 놀라움을 느꼈다. 소파 침대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그 순간을 방해했다. 소피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엄마 이현우 아저씨. 아이가 앉으며 불렀다. 안 주무셨어요? 그들은 다가가기 전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다. 이야기하고 있었어. 내 사랑. 클라라가 딸 옆에 앉으며 설명했다. 소피아는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마치 질문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이현우 아저씨, 이제 가실 거예요? 그 질문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공중에 떠돌았다. 이현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언젠가는 집에 가야겠지.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내 엄마가 허락한다면 말이지. 소피아의 눈은 희망에 차 클라라에게로 향했다. 클라라는 딸의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메리, 물론 다시 와도 돼. 그녀는 대답의 자연스러움에 놀라며 말했다. 언제든지. 이현우의 미소는 그의 얼굴을 즉시 젊어 보이게 할 정도로 환하게 밝혔다. 사실 그는 마치 용기를 내는 듯 말했다.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클라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항상 실망으로 끝나는 매혹적인 왕자들의 이야기 같았다. 지킬 수 없는 너무 큰 약속들로. 이현우 씨, 이미 충분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자선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에이펙스 디지털은 물류 부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교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도시를 잘 알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클라라 씨 같은 분이요. 그녀는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맞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기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정했다. 졸업을 마치는 동안 유연 근무 시간과 소피아를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 제공되는 유급 인턴십입니다. 그 후에는 당신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아파트에서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바로 그런 기회였지만 학위 없는 미혼모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다. 왜요? 그녀는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이 우리가 찾는 정확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실무 지식, 결단력, 지성,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이현우 아저씨랑 같이 일할 거예요? 그녀가 새 인형을 안고 물었다. 클라라는 망설였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은 의심하라고 가르쳤다. 모르겠어, 내 사랑. 생각해봐야 해. 물론입니다. 이현우가 재빨리 말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 제 개인 명함입니다. 그는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손으로 적힌 작은 카드를 내밀었다. 결정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클라라는 명함을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떨렸다. 그 단순한 행동은 그녀와 소피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더 강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작은 아파트를 황금빛으로 비추었다. 소피아는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보려고 달려갔다. 엄마, 봐, 하늘이 온통 알록달록해. 사실이었다. 크리스마스 일출이 서울의 지평선을 주황색, 분홍색,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보통 오염으로 덮인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아름답다. 클라라가 딸 옆에 창가에 서며 중얼거렸다. 이현우는 그들 옆에 서서 자연의 장관을 바라보았다. 공유된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함께 크리스마스의 첫 새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스나요? 이현우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프로젝트 작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소피아가 그 생각에 질겁하며 물었다. 그는 아이의 순수함에 미소 지었다. 네, 크리스마스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잠시 멈췄다. 클라라를 말없이 질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실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문을 연 특별한 곳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소피아는 신나서 뛰어올랐다. 갈 수 있어요, 엄마, 제발요. 클라라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삶이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다이또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정말 멋질 거예요. 이현우의 미소는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클라라는 그 미소를 더 자주 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계산적인 임원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이 찾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한 한 남자의 미소였다. 소피아는 서둘러 옷을 입으러 갔다. 자신의 옷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나들이에 완벽할 만한 것을 신중하게 골랐다. 아이가 준비하는 동안 클라라와 이현우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창틀 위에서 거의 맞닿을 듯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여스 때문에요? 그녀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제가 감사해야죠.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저를 들여보내주신 것에 대해.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의 삶, 그들 모두의 삶에서 더 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클라라는 그제야 그녀와 소피아가 이현우에게 그가 가져온 선물만큼이나 귀중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진정한 순간의 일부가 된다는 느낌.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선물은 포장되어 오지 않아요.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강렬함에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거의 수줍게 그의 손이 창틀 위에서 그녀의 손을 덮었다. 고백해도 될까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클라라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저 딸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평생 그 말을 듣기 위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클라라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단 하룻밤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낯선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도 경이로웠다. 준비 다 됐어요. 소피아가 거실로 돌아와 외쳤다. 긴팔 블라우스 위에 새 드레스를 입고 말하는 인형을 한 팔에 단단히 안은 채였다. 클라라와 이현우는 살짝 떨어져 섰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공유된 비밀과 취약한 순간들을 통해 건설된 보이지 않는 다리. 아름다워요, 공주님. 이현우가 과장된 절을 하며 말했다. 소피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준비하자. 클라라가 여전히 그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제안했다.
그들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작은 아파트 안을 놀랍도록 익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클라라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불안감이 아닌 기대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직업 제안을 수락할지, 이현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지. 하지만 어쩐지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행복한 딸, 새로운 친구, 또는 어쩌면 그 이상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 그리고 때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마법이나 환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다는 위안을 주는 느낌. 그들이 마침내 아파트를 나섰을 때 크리스마스 태양은 서울 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처럼. 그리고 그녀가 문을 닫으면서 클라라는 그 크리스마스에 딸과 함께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인간 감정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는 여러분의 반응을 읽고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운명이 우리에게 선사할 놀라운 서프라이즈들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